올해 여름도 더웠습니다. 내리쬐는 햇빛과 바람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습하디 습한 공기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으로 자주 옵니다. 이곳에서 햇빛을 피해 운동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하고 더위를 피해 잠깐의 휴식을 갖기도 하죠.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이곳은 바로 공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죠. 2020년 7월이면 여의도의 약 16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점차 사라질지도 모르는 도심 속 초록의 공간. 허파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앞으로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위기를 알고는 있는 걸까요? 글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공원 생긴다는 말이죠. 못 들어봤어. 네? 도시 일몰제. 잘 모르겠는데.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지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이외에도 도로 및 철도, 학교 등도 포함되지만 공원 녹지의 공공적 가치와 미집행률과 면적이 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대안적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의 도시공원 집행률은 인천 74.6%, 경기 62.1%, 서울 58.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의 집행률이 29.8%로 가장 낮고 경북 30%, 강원 30.1%, 제주 32.4%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를 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5곳 정도이죠.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은 전국 평균 8.8제곱미터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세종시를 제외하고 1인당 공원 면적은 전남이 12.9제곱미터로 가장 높고 인천,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대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4.8제곱미터로 가장 낮고 이어서 제주, 광주, 부산 순으로 낮았습니다. 도시공원으로서 결정된 면적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재 미집행 공원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경우 세종시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대구, 제주 2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아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시내 갔다 들으면요 공기가 틀려요. 그래서 소나무 냄새가 황긋하니 좋아요. 다 반대죠. 이거지. 아니 이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 나무가 좋으면 환경이 좋은데 공기도 좋고 여기 개발하면 좋아서 살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동네에서. 뒤에 개발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좋냐 나쁜 거. 산이 좀 있어야지, 나무를 살려야지 뭐 개발이 뭐 좋겠어요?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야생동물들에게도 서식처이자 이동 통로가 되죠. 이 외에도 산사태 등 재난을 예방하는 방제 기능, 도시 열섬을 완화하는 기능 및 빗물을 저장해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흡수, 흡착 기능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높아졌죠. 도시공원이 가지는 기능 중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해 일몰 대상 공원 주변을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았는데요. 도시가 점점 뜨거워질수록 공원과 도로의 온도 차이는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를 기준으로 공간별로 온도를 측정해보면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공원은 도시의 열섬 효과를 저감시키는 냉섬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 내 건조 환경의 경우 최대 섭씨 55도까지 상승하기도 하는데 공원에서는 바깥 기온보다 3, 4도씨가량 낮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녹지 공간이 주변과 비슷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가정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인데요. 여름철에 숲에서 나오던 냉기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한 도시를 대상으로 일몰대상공원이 모두 개발된다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도시의 생태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가치가 있는 녹지의 중심 50% 이상이 감소해 종의 서식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많은 녹지 공간들은 주거지와 도로 공간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조각의 작은 공원도 계속 푸른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대상지 중 30% 이내로 개발하고 70% 이상은 공원으로 기존의 기능을 보존하거나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의 개발이지만 토지 이용의 변화로 인해 도시 미 기후도 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잘 고려한다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 이내에서 개발되는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에 따라 대상지는 물론 주변의 바람길, 미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의 저감을 위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 과정의 참여는 물론 주민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70% 이상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기에 토지 이용이 변화되고 그로 인한 물순환의 큰 변화도 예상됩니다. 하나의 사례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 표면 유출량과 침투량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으로 탄소 흡수원 감소에 따른 환경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본 결과 민간 공원 조성에 따라 공원이 부분적으로 개발되면서 연간 탄소 흡수 능력은 연간 115만 3천 원, 약 28.1%가 감소하고 탄소 저장 능력은 1억 1,797만 5천 원, 약 42.67%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나리오 플래닝 회의를 통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회적인 개발을 비롯한 도시 난개발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 기능의 감소 문제, 그리고 산사태를 비롯한 재난, 재해 취약성 증가 문제, 그리고 그동안 도시민들이 가졌었던 공원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문제가 주요한 어떤 영향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좀 더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을 해보았고요. 그 대안은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나누어서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도시공원에 있어 지금 바라는 공원보다 미래에 기대하는 공원의 기능은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의 공원, 2020년 7월이 지나도 함께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